첫 번째 소식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 꺾고 총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후보직을 사퇴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조금 전에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죠.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수진 변호사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12시 46분 정도였어요. 거의 1시 다 됐는데 일단 그 낮에 여러 이제 그러니까 사설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많이 쏟아졌고, 네.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의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사실 이제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라는 그거보다 그거는 뭐 이제 누구나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가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거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 성폭행이 있었는데 그거를 친부가 뭐 했을 가능성,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차 가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호 방식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언론들 그게 뭐 조선일보도 쓰고 한국일보도 쓰고 뭐 경향이나 한겨레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사설로도 쓰고 이제 문제가 좀 되는 상황에서 KBS가 9시 정도에 또 이제 이거 보도를 또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제 한겨레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어제 밤 8시 33분인데 단독해서 민주 조수진 공천 재논의 취소 가능성도 거론. 이게 이제 이미 당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가 난리가 났고 그리고 밤 10시 반부터 민주당에 있었던 특히 이제 여성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젠더 정치 실종을 비판하는 연서명이 돌기 시작했다. 이게 또 이제 또 언론 보도가 이제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바라봤고 좀 버티기가 힘들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언론들이 이거 파고 있다.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다. 또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당에서도 좀 심각하게 있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진 사퇴지만은 사실상의 경질에 가깝다라는 게 이제 정치권의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수진 변호사는 SNS에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 전략 공천이 됐고요.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제 다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앙규백 전략공천 관리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없다. 예, 그런 이제 차점자 쓴 게 없다. 차점자 쓴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좀 박았었고요. 이게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후보 한 명이 이제 전화방을 뭐 이렇게 불법 운영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호섭 이제 후보가 뭐 차점자였는데 승계를 하네 안 하네 이런 논란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차점자 승계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원칙 같은 거다 이렇게 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또 박용진을 또 몇 번 죽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약간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이게 공천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은 사실은 여러모로 이제 이름이 거론됐던 분이에요. 여기에서도 강북을에서도 처음에는 한민수 아니면 조상호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다가 결국 이제 조수진 후보가 나온 이름이 계속 나왔던 분이죠. 맞아요. 사실. 그리고 네. 뭐 한민수 대변인은 아마 우리 뭐 시청자들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원래 이제 국민일보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대언론 쪽으로는 많이 하신 분이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분인데 네.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뭐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전혀 그건 없는데 이 박용진 이 논란이 조금 결국은 많이 부담이 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조국혁신당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공천 잡음하고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종섭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어제 공수처에 제출했죠. 예. 이제 이종섭 대사 측은 언제까지 국내에 머무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음 달 중에 조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종섭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어제 오후 언론에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서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4월 4일까지 이제 국내에 체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준비 업무를 위해 머무른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2+2 회의가 5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에는 원래 4월 중순 이후로 이제 공관장 회의가 정례 이제 공관장 회의 있죠. 네.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겠다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거는 건데 이제 다만 호주 대사가 자리를 오래 비울 수는 없으니 5월까지는 좀 심한 것 같다라고 변호사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좀 이거 해결해 달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대사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군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 외압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 주장을 보면서 딱 그 대법원장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직권남용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판례가 나왔잖아요. 네. 딱 그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딱 그 논리를 가져간 건데 어쨌든 지금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은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수처 빨리 수사에 너희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왜 재판을 받고 있는 걸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이 프레임, 이 뭐 법률적인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첩을 못하게 하고 그거를 안 했다고 지금 항명 혐의로 지금 상관 면허훼손과 항명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 박정훈 대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항명이 아닌 거지. 그럼 수사권도 없고 뭐 이런 거 뭐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왜 재판에 넘겨진 거지?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뭐 무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종섭이 무죄라는 논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박정훈도 무죄죠.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종섭 대사 측이 뭐 피의자가 수사기관 상대로 소환 압박하는 약간 이런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아직 수사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부른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어제 이제 장성철 소장이랑 저랑 할 때도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이제 수사 사례를 보면 돈봉투 의혹 사건을 보면 송 대표가 계속 나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좀 기다려라, 때 되면 부르겠다라고 하고 그거의 수사의 절차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다 퍼즐을 맞추고 증거 수집하고 이를테면은 증언들 이제 맞춘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게 맞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포렌식도 아직 되지 않았다. 그리고 증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사 절차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송영길 대표한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이제 정치적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오케이. 뭐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 근데 공수처가 마치 이게 수사를 안 해가지고 일부러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프레임이 그거였잖아요. 좌파 언론. 뭐 여기는 MBC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좌파 언론, 공수처, 야당이 합작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만든 거다라는 이런 주장인데 공수처는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은 검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도 본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때 소환하라고 했을 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한동훈은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어쨌든 압수물 분석을 현재 이제 공수처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은 검토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지금 공수처는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방부 정례 브리핑 중에 벌어진 설전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잠깐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이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예비역 3스타고 그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뭐 도망, 도주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숨어 다녔다는 말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들어오는 거 오늘 아침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언론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아니에요. 뭐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데 외교부에서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 전임 장관께서 무슨 도주나 도피나 거냐면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 누가 도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갈 때 모습, 들어올 때도 시간을
임박해가지고 외교부에서 9시 반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군이 얼마 전까지 이종섭 호주 대사는 우리 군 군령권의 최고 정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인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장병들이 참 착잡할 것 같아서 지금 김 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장병들의 생각을 김 부장님께서 어떻게 다 아신다고 지금 대표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만 착잡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참 일단 대한민국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본인들도 이제 정부의 입장이나 뭐 국방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저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질의하는 분이 이제 SBS 김태훈 기자죠. 김모 기자, 김태훈 네. 기자인데 제가 예전에 경향신문 있을 때 같이 경찰청에도 출입하고 잘 아는 분입니다. 네. 굉장히 스타가 되셨네요. 저 목소리만으로도 굉장히. 근데 목소리가 어쨌든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네. 예. 국방부의 태도 참 이걸 어떻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다른 건 국방부의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은 저기에서 김태훈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게 틀린 게 뭐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좀 당당하지 않게 하고 브리즈번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 입국할 때도 시드니에 교민 항의한다는 교민들이 막 잔뜩 나올 거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례적으로 브리즈번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교통편으로 이제 이동한 것도 맞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침 5시부터 기자들이 있는데 항공편 하나 들어올 때마다 와 또 안 들어왔어 이러면서 네. 하도 이제 문의가 들어오니까 국방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교부가 이제 외교부가 8시쯤 죄송합니다. 외교부가 이제 8시 좀 넘어서 네. 9시 반 비행기로 들어온다 이렇게 공개를 할 정도로 사실 이게 굉장히 조금 숨기려고 했다라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죠. 예. 근데 도주 도피 이 말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오늘 민주당이 이종섭 대사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했죠. 예.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 해외 도피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 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 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 공문서에 해당된다. 공수처는 신속한 철저한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사실 뭐 대통령 임기 동안 형사소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뭐 당장 뭐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검, 국조 뭐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수처 고발까지 이렇게 좀 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예. 이게 민생특별보좌관이 이번에 새로 생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 민생특보를 신설을 했고요. 위인설관, 뭐 저는 이 단어가 좀 생각이 났는데 20년 지기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비례대표 명단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명단에 24번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난해 그러니까 4년 전에 뭐 사례로 봤을 때 한 많으면 19번까지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래 한국당이 19번까지 당선이 됐으니까 당선권 받기라고 이제 보면 되니까 본인이 반발해서 이제 사퇴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네. 비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조배석 의원이나 몇 명은 들어갔지만 안 들어갔고 당선권에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철규 의원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 이제 저격한 지 하루 만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한 갈등이 이제 이게 사실은 봉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봉합 수준도 아니다. 좀 이게 굉장히 갈등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활동비하고 사무실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진짜로
뭐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진짜 유명무실한 특보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선 때 같은 때는 특보만 수천 명씩 막 만들어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리를 주기 위해서인 경우도 많지만은 진짜 특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실세 특보는 대통령하고 주기적으로 독대도 하고 얘기도 나누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 비례 명단 갈등 이제 명단 놓고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뭐 주기한 이 특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인연이 깊은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2003년에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때 이제 수사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그 주기환 특보는 2022년 4월 광주시장 예비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윤 당선인의 관계는 20년간 끊어진 적이 없다. 단순히 술 한잔하는 관계가 아니라 속내를 다 털어놓는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예, 네. 그래서 대구고검의 윤석열 검사가 좌천됐던 시절 단둘이 술잔도 기울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요거는 가까운 사이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몇십 년지기 뭐 이런 거를 많이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호영 네. 보건복지부 장관도 뭐 30년지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자가 발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이제 특보까지 준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배려하는 사이, 가까운 사이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기가 얘기가 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네.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이변에 배치돼서 오늘 오후에 출마 기자회견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네요. 40년 지기가 맞는지 팩트 체크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이번에 처음에는 해운대 갑에 이제 뭐 공천을 할 것처럼 얘기가 왜냐 2016년에도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네. 송파 쪽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아예 컷오프 돼 버리면서 조금 이제 상심이 컸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어요. 자유통일당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광훈 사랑제 교회 목사가 창당을 한 데예요. 그래서 좀 강성 우파 아니면 뭐 극우로 일부에서는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동현 전 차장은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보수우파 정당 선택지 확대와 보강이 시급하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보수 진영이 조금 분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사설이었나 칼럼도 썼는데 그 분위기를 전한 거예요. 이제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엄청나게 공격하고 분열에 지금 소지가 있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훈계하는 보수 유튜버를 훈계하는 이제 칼럼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최근에 이제 도태우 후보라든지 뭐 장해찬 컷오프한 그러니까 후보 취소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반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틈을 조금 이쪽 자유통일당이 파고들려고 그쪽 포지션으로 조금 가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장해찬 후보도 사실 무소속으로 나오고 음. 지금 석동현 차장 같은 경우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나오고 모양새가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뒤늦게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을 추가로 그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국민의위에 보낸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기호 4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데 왜 갑자기 이런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 개정 좀 하자. 위성정당 못하고 이게 좀 못하게 막자. 그리고 탈당도 이렇게 해가지고 꼼수 좀 못하게 막자. 이거를 좀 다음 이제 22대가 시작하면은 바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이 5명이 탈당하고 국민의 미래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김병욱, 김영식, 김용판, 김희곤, 이주환 뭐 이제 당적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치열한 눈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제 지역구가 있고 그 기표할 때 보면 지역구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없어요. 여기에 비례가 오른쪽에 비례가 있는데 비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비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순서가 이제 의석수가 많은 순서대로 있는 건데 시각적으로 어쨌든 가까운데 이제 붙어 있어야 네. 되는 거니까 지금 치열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 시절에 이를테면은 옛날 선지원 후시험제도였잖아요. 네네. 그럼 막판까지 이제 어디가 경쟁률이 몇 대 1이야 이런 정보 들으면서 막 지원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제 그 세대라서 그러니까
이게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석, 6석, 뭐 7석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또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 선거보조금이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아, 네. 선거보조금은 이 정당들이 또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만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미래도 받고 더불어민주당만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시민연합도 더불어 민주연합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꼼수고 돈도 이렇게 조금 불공정하게 나누고 그래서 진짜 이거는 꼭 정치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비판하면서 막말했다는 논란이 나왔네요.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은 전날 유튜브 이제 매뷰쇼 최욱 씨가 진행하는 여기 출연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일설에 의하면 이 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안 보냈는데 불리해지면 말을 할 사람이라 빨리 빼라고 해서 언론 접촉이 불가능한 외국 대사관에 딱 포획해서 가두어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나. 그때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았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 이라며 인간사 세옹지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말은 요건데요. 여론조사가 하루에 2%, 3%포인트씩 계속 오르는 게 나오니까 그 미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한 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잠시 멈칫했다가 곧바로 미친놈들인 게 40%가 높은 것이냐라고 이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막말 논란 프레임인데 저도 참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누가 누구를 비판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 같은 일개 범부와 유시민 이사장 같이 굉장히 상징성 있는 분들은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에 지금 도움이 되는지 이게 오만하다 이런 프레임에 굉장히 갇힐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박지원 전 원장 200석 이제 범야권 200석으로 탄핵 가능하다 이런 발언도 지금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유시민 이사장 정도 되시면은 좀 본인의 무게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유튜브 나가면은 약간 항상 이래요. 예. 좀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업이 돼서 이게 비속어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네. 요 조국 혁신단 얘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제 갤럽이 총선 3주 앞둔 19일에서 20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 선택할지 조사한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바짝 쫓고 있어요. 예. 국민의 미래 30%, 더불어민주연합 23%,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미래 자유통일당은 각각 2%, 녹색정의당 1%였고요. 아직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15%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부동층이 한 달 전만 해도 한 30% 정도였거든요. 네. 지금 각자 지금 거의 선택에 해가고 있다. 이제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어쨌든 나누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대부분 83%가 국민의 미래를 선택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은 더불어민주연합의 55%, 조국혁신당의 35%로 이제 분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은 조국혁신당은 월초 첫 조사에서는 6% 정당 지지율이 6%, 그리고 지난주에는 7%, 이번 주에는 8% 지지를 받아서 계속 이제 오르고 있다. 이제 그리고 20, 30대보다는 중장년층에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다른 여론조사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호남이 심상치 않아요. 이제 뉴스핌 의뢰로 네. 미디어 리서치가 이제 지난 18일에서 19일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국 샘플은 1,000명이지만은 이제 호남이면은 좀 이제 오차 범위가 더 크다라는 거는 이제 감안을 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비례 정당을 어디 찍겠다가 아니라 정당 지지율이에요. 네. 지금 들으시면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43.8%, 민주당 23.6%, 더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심상치 않아요. 호남이 심상치 않은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의 이 불만들이 호남에서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갈이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적절했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에서 물갈이된 후보들 상당수가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일단 박용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북 출신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2차 경선할 때 호남에 내려가서 이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박용진 예를 들면은 그리고 저기 임종석, 홍영표, 전해철 다 이게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호남에 다 싹을 잘라버리네. 약간 이런 느낌도 지금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더 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더 강한 선명성을 강조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호남 분들의 이런 심리는
이번에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찍지만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비례로 지금 저 조국 혁신당 찍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 이제 저기 이재명 대표가 호남에 간 것도 그런 기류들을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선을 긋기는 할 텐데 조국 혁신당 덕분에 어쨌든 지역구에서도 득을 보는 게 있거든요. 네. 투표하러 나오겠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완전하게 손절하기도 어렵고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게시판 홈페이지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